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검버섯과 기미, 잡티가 점점 짙어져서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65세 된 김영자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30년 전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생긴 작은 기미 하나가 지금은 동전만큼 커져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제 얼굴이 이렇게 된 게 정말 나이 때문인가요? 하고 물으시는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나이는 분명히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멜라닌 생성 시스템에 변화가 생깁니다. 20대에는 멜라닌 색소가 균등하게 분포되지만 50대 이후에는 불규칙하게 뭉쳐서 만들어지죠. 마치 잉크가 종이에 번지듯이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부 재생 주기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28일마다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져 오래된 색소를 자연스럽게 밀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40일, 50일로 길어집니다. 그러니 한번 생긴 색소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기에 평생 누적된 자외선 손상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몰랐잖아요. 특히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영향이 5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말이죠. 폐경기 이후의 호르몬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피부의 방어력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분들이 요즘 작은 햇빛에도 기미가 진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잘못된 스킨케어 습관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72세 박순덕 어르신은 손자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신 지 3년 만에 얼굴 전체에 잡티가 번졌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든 피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노하우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20년 젊어 보이는 동안 피부 관리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피부과 전문의 김진태입니다.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레이저 치료나 고가의 시술도 좋지만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었죠. 10년 전 78세 된 조영심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연금으로는 비싼 치료를 계속 받기 어려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말씀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민간 요법과 천연 재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천연 꿀이었습니다. 꿀이 피부에 좋다는 건 예로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꿀의 놀라운 효능을 처음 확인한 건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양봉업을 하시는 60대 김철수 어르신이 벌에 쓰이신 상처 치료차 오셨는데 손과 팔의 피부가 또래에 비해 유난히 깨끗하고 윤기가 있더군요. 어르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별다른 건 안 하는데 꿀이 손에 묻을 일이 많아서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꿀의 성분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또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특히 꿀의 보습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꿀은 천연 보습 인자 역할을 해서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오랫동안 유지시킵니다. 건조한 노년기 피부에는 정말 적합한 재료죠. 항염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69세 이순옥 어르신은 꿀을 꾸준히 사용한 후 피부가 따가운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꿀의 각질 제거 효과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글루코산과 젖산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분해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화학적 필링과 달리 자극이 거의 없어서 민감한 노년기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꿀을 그대로 발라도 분자가 커서 피부 깊숙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표면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짜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주였습니다. 알코올의 침투력을 이용하면 꿀의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농도와 비율이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꿀의 한계를 소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후 저는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의 피부로 테스트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비율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소주가 너무 많으면 알코올 자극으로 피부가 빨갛게 되고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해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거든요. 수십 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이 바로 소주 한 큰술 30ml에 꿀 한 방울입니다. 왜 하필 이 비율일까요? 소주의 알코올 농도는 보통 20% 정도인데 이 정도면 꿀의 유효 성분을 녹여서 피부 깊숙이 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동시에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흡수를 도와주죠.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적절한 희석이 필요합니다. 꿀 한 방울은 대략 0.05ml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끈적함 없이 부드럽게 발릴 뿐만 아니라 꿀의 유효 성분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유리 용기를 준비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알코올에 녹을 수 있어서 유리나 도자기 재질이 좋습니다. 소주 한 큰술을 넣고 여기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린 후 젓가락이나 티스푼으로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휘젓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품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30초 정도 천천히 저으면 꿀이 소주에 완전히 녹아서 투명한 액체가 됩니다. 완성된 혼합액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꿀의 효소 활성이 떨어지고 알코올이 휘발해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매번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번거로우시면 소량씩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혼합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도구도 소독해서 사용하세요. 세균이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7세 최정숙 어르신은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소주를 얼굴에 바른다고요? 하며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먼저 손등에 테스트해 보시도록 했더니 생각보다 자극이 없고 부드럽네요 하시더군요.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발라서 30분 정도 기다려 보신 후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없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시판 소주 대신 에탄올을 희석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농도를 20% 정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진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주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개발한 소주와 꿀 혼합액의 올바른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안부터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후 자극이 적은 약산성 클렌징 폼을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해 주세요. 특히 김이나 잡티 부위는 문지르지 말고 거품으로만 감싸듯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세안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제거하세요. 비비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준비한 소주와 꿀 혼합액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 주세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얼굴에서 흘러내릴 수 있으니 적당히 촉촉할 정도가 좋습니다. 화장솜 대신 손가락을 사용해도 되지만 화장솜이 더 위생적이고 균일하게 발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용 단계입니다. 김이나 잡티, 검버섯이 있는 부위 위주로 화장솜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절대 문지르거나 비비면 안 됩니다. 톡톡 두드리는 느낌으로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71세 김영희 어르신이 처음 사용하실 때 너무 세게 문지르셔서 피부가 빨갛게 된 적이 있어요. 어르신, 피부는 달걀을 만지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더군요. 눈 주위는 절대 피해 주세요. 눈 주변 피부는 얇고 민감해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술 주변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해요. 혼합액을 발랐다면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꿀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됩니다.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이때도 문지르지 말고 물로 여러 번 부어서 자연스럽게 씻겨내리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성분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너무 유분이 많은 제품보다는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 타입이 좋습니다. 사용 빈도는 주 2, 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반드시 저녁에 사용하세요. 낮에 사용할 경우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만약 낮에 실수로 사용했다면 외출 전에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해서 이중으로 차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용을 절대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 알코올에 민감한 분,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 아토피나 습진 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중에 발적, 가려움, 따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헹군 후 피부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허락을 받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70세 최정숙 어르신의 경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오른쪽 볼에 동전 크기만 한 진한 기미가 있어서 10년 넘게 고민하고 계셨어요. 여러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소주를 얼굴에 바르라니 정말 괜찮을까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드린 후 4주간 꾸준히 사용하셨어요. 그 결과 기미의 색깔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 전체적으로 촉촉함이 늘어났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친구들이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할 때 컨실러를 많이 바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68세 박영희 어르신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 등의 검버섯까지 관리하신 거죠. 나이 들면서 목에 생긴 검은 반점들 때문에 목이 긴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반팔도 입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손 등의 검버섯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손은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부위라 색소 침착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6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신 후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63세 조명순 어르신의 경우는 좀 특별했습니다. 젊었을 때 농사일을 많이 하셔서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잡티가 산재해 있었어요.
거울 보기가 싫어서 화장을 아예 포기했다고 하실 정도였죠.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작은 잡티들이 하나둘씩 옅어지기 시작했고 8주 후에는 전체적인 피부톤이 균일해졌어요. 이제 화장하는 재미를 다시 느껴요라고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의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에 들어있는 효소와 산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분해해서 색소가 침착된 오래된 피부 세포를 자연스럽게 탈락시킵니다. 이것은 화학적 필링과 비슷한 효과지만 훨씬 순합니다. 둘째, 꿀의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낮춰서 새로운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셋째, 소주의 알코올이 이런 유효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 재생을 돕기도 하고요. 넷째, 꿀의 보습 효과로 피부 장벽이 강화되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건조하고 얇아진 노년기 피부에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만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얕은 잡티는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지만 깊은 기미나 검버섯은 6에서 8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개인차도 있고 색소 침착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소주와 꿀 혼합액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시키려면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점은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의미가 없어요. SPF 30 이상, PA2+ 이상이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아침 발라주세요. 집에서만 있을 건데 굳이 발라야 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4세 이영자 어르신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금세 땀으로 지워진다며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2~3시간마다 덧발라주시고 외출할 때는 모자와 양산을 함께 사용하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예전보다 새로운 잡티가 생기지 않는다고 만족해 하셨어요.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금세 배출되니까 1시간에 한 컵 정도씩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부담스러우시면 보리차나 녹차도 좋아요. 수면의 질도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7~8시간은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거든요. 67세 김정호 어르신은 불면증 때문에 새벽 2~3시까지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한결 좋아 보인다고 기뻐하셨어요. 금연과 금주도 피부 건강에 필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탈수를 일으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40년간 피우던 담배를 끊은 후 3개월 만에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같은 항산화 식품을 자주 드세요.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은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적당한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72세 김순례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기 시작한 후 얼굴에 생기가 돌고 피부색이 화사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세안 습관도 점검해 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 깊숙한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피부과 검진을 권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문의에게 피부 상태를 점검받고 조언을 구하세요. 집에서 하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4에서 6주는 지켜봐야 하고 좋아진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피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자신감 있고 건강한 피부로 살아가기 위한 관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피부 관리는 계절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50년간 진료하면서 같은 방법이라도 계절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봤거든요. 특히 나이 든 피부는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계절별 맞춤 관리가 필수입니다. 3에서 5월 봄철 관리법입니다. 봄에는 자외선이 서서히 강해지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아집니다. 겨울 동안 건조했던 피부가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소주와 꿀 혼합액 사용 빈도를 주 2회로 줄이고 사용 후 보습을 더욱 충분히 해주세요. 71세 정순자 어르신은 매년 봄만 되면 얼굴이 붓고 가려워하셨는데 외출 후 즉시 세안하고 충분한 보습을 하신 후 증상이 많이 완화되셨어요. 또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시도록 권했습니다. 봄철에는 새순나물이나 딸기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내 비타민C 농도가 높아지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6월에서 8월 여름철 관리법입니다. 여름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소주와 꿀 혼합액을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세안을 아침 저녁 2번 하되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8세 김영수 어르신은 여름마다 이마와 코 주변에 잡티가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골프를 자주 치시는데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셨던 거죠. 선크림뿐만 아니라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착용하시도록 권한 후 현저히 개선되셨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더 늘려주세요. 에어컨 사용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월에서 11월 가을철 관리법입니다. 가을은 피부 관리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자외선도 약해지고 습도도 적당해서 소주 꿀 혼합액의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사용 빈도를 주 3회로 늘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보습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수분 크림을, 저녁에는 좀 더 영양이 풍부한 크림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가을에는 각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름 동안 손상된 피부가 각질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소주 꿀 혼합액이 자연스럽게 각질을 제거해 주지만 너무 두꺼운 각질층은 먼저 순한 스크럽으로 제거해 주세요. 12월에서 2월 겨울철 관리법입니다. 겨울은 건조함과의 전쟁입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죠. 이 시기에는 소주 꿀 혼합액 사용 후
반드시 영양 크림을 두껍게 발라주세요. 또한 사용 빈도를 주 2회로 줄이고 혼합액에 글리세린 한 방울을 추가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보습 효과가 더욱 강화되거든요. 73세 조명희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피부가 당기고 가렵다고 하셨어요. 가습기를 틀고 충분한 보습을 하신 후 증상이 많이 완화되셨습니다. 주의사항과 부작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개인차가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피부 발적, 가려움, 따가움, 부종, 물집 형성 등이 나타나면 찬물로 즉시 헹구고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특히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도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민감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세요. 레티노이드나 하이드로키논 같은 약물과 병용하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50년간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에서 54세, 50대 초반은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기미가 진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피부 재생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관리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2세 이미경 씨는 출산 후 생긴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20년 넘게 그냥 두었던 기미가 폐경 후 갑자기 진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소주 꿀 혼합액을 주 3회 사용하신 지 6주 만에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이 연령대는 사용 빈도를 주 2에서 3회로 하고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두세요.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세에서 59세, 50대 후반은 피부 재생 주기가 확실히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리 의지가 높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대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57세 박정희 씨는 목 부위의 검버섯 때문에 항상 목이 긴 옷만 입고 다니셨어요. 소주 꿀 혼합액을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데콜테 부위까지 확대 적용하신 결과 8주 후 자신 있게 브이넥 옷도 입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령대는 인내심을 갖고 최소 8주 이상은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습에 더욱 신경 써서 사용 후 영양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60에서 64세, 60대 초반은 피부가 상당히 얇아지고 민감해집니다. 같은 자극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62세 김순자 어르신은 처음 사용할 때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해서 피부가 빨갛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주 농도를 좀 더 희석해서 사용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소주 2큰술에 꿀 한 방울 정도로 말이죠. 이 연령대는 주 2회 정도만 사용하시고 사용 시간도 10분에서 7, 8분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패치 테스트를 더욱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65세에서 69세, 60대 후반은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서 같은 치료라도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67세 조영순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셔서 얼굴과 손에 색소 침착이 심하셨어요. 하지만 피부가 워낙 민감해서 일반적인 농도로는 자극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소주를 물로 한 번 더 희석해서 사용하시도록 했어요. 이 연령대는 효과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세요. 70세 이상은 피부가 매우 얇고 건조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분명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4세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격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작하시도록 도와드린 결과 3개월 후 거울 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연령대는 소주 농도를 더욱 낮추세요. 소주 세큰술의 꿀 한 방울입니다. 주 1회만 사용하세요. 사용 시간도 5분 정도로 줄이고 사용 후 보습을 더욱 충분히 해주세요. 무엇보다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조금씩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또한 이 연령대는 정기적인 피부과 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피부암 등의 위험 요소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올바른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그중 50년을 피부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 기미와 잡티, 주름까지도 모두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방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80세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이런 치료 받는 게 우스꽝스러울까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주 꿀 방법은 단순히 기미와 잡티를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아직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의 표현입니다. 물론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이에 가장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피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셨던 분은 72세 박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제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실 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 든 피부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최소 한 달은 기다려 보시고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든 기미와 잡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옅어지고 피부가 건강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사용 빈도를 늘리지 마세요.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다른 관리도 함께 하세요. 소주 꿀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을 함께 지켜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2, 3주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섯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기미와 잡티가 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언제든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우리 의사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 합니다. 75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거울을 보며 피부 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벽한 피부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말이에요. 소주 한 숟가락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기미와 잡티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모두 각자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꿀팁들을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아름답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